기술이 우수한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뭘 알고 싶으냐면 그래서 당신들이 이 현지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기술은 좋은 거 알겠어. 알겠어. 근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이걸 팔려면 어떻게 팔 거야? 그렇죠. 라는 게 그게 사실 상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상담 전략을 짜는 게 네. 무슨 뭐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받으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상담이 지지부진하고요. 바이어들은 현장에서 답을 못 얻으면 현장에서 오케이 땡큐 하고 가죠. 그럼 연락이 안 와요. 자기가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술적인 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쇼 가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가격 정책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로컬 시장에 맞는 물가에 맞는 또 현지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맞춰줄 수 있는지 맞습니다. 또 판매를 하면 판매 지원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통망한테 그럼 판매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건지 또 레귤레이션 현지의 법규나 그런 어떤 뭐 ESG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규제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현지의 규제에 맞게 성분이나 네네. 제품 스펙을 바꿔줄 수 있는지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네네. 또는 기술 지원 그러니까 네.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한국에서 와서 고쳐줄 거야? 뭐 원격으로 고쳐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AS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지의 바이어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대답이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연구개발 너무나 사실 중요하고 네.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으면 다 뭐가 될 것처럼 가지만 사실 바이어들은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프라이싱이나 판매나 기술에 대한 사후 AS나 로컬 정책이 없으면 네네. 그냥 전시회에서 가고 나와서 이제 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런 CS 같은 좋은 쇼에 나가는 기업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죠. 이거는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에 가까운 얘기인데 네네네.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또 중소기업들이 현지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거를 왜 코트라가 현지화 사업도 있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각종 나가시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정부 협단체에서도 또 뭔가 연결을 해줘서 로컬라이징에 좀 지원이 좀 가능한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또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물론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또 교육을 받는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뭐 기관이나 단체는 사실 너무 많죠. 지금 뭐 요즘 세상에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지. 네.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가시기 전에 네.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고 특히 부스에 나와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맞아요. 뭐 대표님 없다고 얘기 안 하고 사실 서로 다 다른 얘기 하면은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로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네. 좀 많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기술적 싶습니다. 우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 기본 네. 요소들을 맞아요. 잊고 가는 경우들. 네. 그죠? 이건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네 가지 정도 네,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과 또 이제 실제 AI의 미래, 그다음에 경험 마케팅, 그리고 이제 기술보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준비하자.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던 거고 네네. 실제로 이게 이제 IT 쇼다 보니까 네. 그 지금 뭐 파운드리, 뭐 삼성이랑 TSMC가 많이 경쟁을 하는데 네. 그 TSMC가 사실 이제 이렇게 시장을 1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 분야에서 집중하고 또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좀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분업화를 해서 이제 이겨낸 거지. 지금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하려고 수직적 통합, 폐쇄주의가 사실 지금의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의 좀 글로벌 마케팅은 협업, 네. 또 이런 체험, 또 어떤 현지에 맞는 로컬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면 분명히 앞으로 좀 이런 글로벌 전시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시회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거랑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왜 뭐 이건 약간 별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얘가 가진 장점과 내가 네. 가진 장점을 잘 믹스해서 네. 부가가치를 확 띄우는 거. 네네네. 그거 하나랑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 마케팅. 네네. 사실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들은 경험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판매하는 데가 아니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그 타이밍으로 그런 페이즈로 넘어간 지 꽤 됐는데 네. 아까 우리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담의 계약액을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정량적인 조사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채로 또다시 행사를 하고 또다시 행사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뭐 사전 미팅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어떤 정량적 지표들이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데이터를 못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뭐 전시를 지원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죠, 뭔가 데이터는.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뭐 현장에서 상담 계약 얼마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만 어느 바이어가 3시간 상담한다고 계약을 합니까? 그쵸.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전시회는 항상 계약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전시를 통해서 세일즈의 그 어떤 그 뭔가 모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지 전시장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 전년도에 만난 바이어하고 협상 끝에 이미 계약 끝난 거 사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를 지원해주는 기관도 네. 그런 어떤 이런 경험 마케팅이나 앞으로의 트렌드에 좀 맞춰서 기업 지원이나 성과 평가를 좀 바꾸고 맞습니다. 혁신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시회가 또 다른 마케팅 툴하고 다른 게 굉장히 강력한 본딩은 있지만 세일즈 리드는 좀 길죠. 그죠? 맞아요. 1년 네, 아까 네. 말씀하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세일즈 리드가 이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량적 지표를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정량적 지표를 상담의 계약액이 아닌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요새 말씀을 하니까 또 네. 생각이 나고요. 네. 근데 다녀오셨으니까 네. 저는 사실은 20년 전에 23년 전에 그 현장 부스에서 이 부스 짓는 사람으로서 인연을 네네네네. 있어봤지 네. 그 이후에 사실 CS를 저는 언론으로만 접했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네네네. 딱 가봤더니 그러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와 CS를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건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CS를 그때 CS가 컴덱스랑 그러니까 삐까삐까 할 때였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컴덱스가 있을 때. 네, 컴덱스가 네네네. 약간 저물어 가고 네네네. CS가 약간 쳐 올라갈 때, 네. 요 타이밍에 저는 가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독보적인 전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와 CS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매칭이 되던가요? 네. 아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전시장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CS 갔을 때 약간 되게 감동 먹었던 게 뭐냐면 그 태양의 서커스 알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처음 보고 너무 감동을 먹어서 네. 이번에도 그 감동을 느끼려고 또 갔었어요. 태양의 서커스. 오쇼? 네, 옷쇼. 네. 예전에는 그 르 레브라고 꿈의 뭐 그 쇼 있었는데 벨라지오에 가셨고. 네. 네. 근데 약간 제가 정서적으로 충격을 먹은 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옷쇼를 봤는데. 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일단 나이를 많이 먹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파릇파릇한 이제 감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동안도 또 많은 또 경험을 했겠죠. 네네. 그래서 네네. 사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나니까 네. 지금 옷쇼가 그닥 저한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여기 사람이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빠지면 뒤처지는구나라는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도 계속 그런 혁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스피어 같은 경우도 스피어에서는 제가 또 문화적 충격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360도를 전부 LED로 만들어서 그 스피커가 얘기를 할 때마다 영상이 바뀌고 정말 그 완전 3D VR로 사람을 압도시킨다는 경험을 그 스피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러 오면
자기들 직원들끼리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바이어랑도 저녁에 만나서 밥도 먹고 먹어야 그런도 되죠. 보고 그러면 자기가 초대한 바이어한테도 그런 혁신적이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야 고마워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환대, 하스피탈리티라는 게 그 도시의 인프라도 좀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CES는 굉장히 그러니까 CES가 먼저인지 라스베가스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굉장한 또 다른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나 문화를 주고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오는 바이어들이 그런 것들 되게 즐거워하고 그것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글로벌 쇼를 한다면 쇼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 왔을 때 그 머물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시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그래서 CS 코리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한국에서 CS를 개최해야 된다. 네. 이유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삼성도 있고 네. 우리가 현대도 있고 네. 우리가 한화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네. 왜 우리가 CS를 못하냐. 네. 우리가 스타트업 유레카관의 대부분이 우리다. 네. 우리가 직접 하자라는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대표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CS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왜 저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지 민감한 질문이 네네. 모르겠지만 네. 그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네네. 또 이번 실제로 이제 CS 코리아를 좀 유치하고 싶다 이런 뭐 제안도 한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CS 같은 쇼를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CS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적인 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 CS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네. 4대주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CS의 브랜드를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CS가 좋은 것은 CS의 본질을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한국에서 만들어내서 글로벌 바이오나 기업들이 올 수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CS 같은 쇼를 만드는 것이죠. 꼭 CS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CS 코리아를 붙여야 그게 CS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예.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 CS를 다녀오신 분들, 아까 누워 계시던 에이빙 대표님하고 또 GMEG 대표님하고 CS를 다녀오시고 나서 커피 챗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CS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CS의 본질은 미디어인 것 같아요. 얘들은 사실은 전시회지만 전시회라는 플랫폼 자체를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테크 어필리에이트 되는 기업들이 네.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CS 때 터트리잖아요. 네, 맞아요. 활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CS라는 곳에 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 아니면 그걸 바이어들한테 어필을 하던 그걸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결국 이 본질은 CS의 본질은 우리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본질을 미디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하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CS에 저는 뭐 미디어다라는 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CS는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CS를 벤치마킹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CS를 만든 사람의 머릿속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 말고 사실 CS 전문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기 전에 제가 뭐 교수님께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지만 네네. 오늘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관심이 계시면 그 Pivot or Di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CES를 만든 게르 샤피로 CTA 회장이 직접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CES는 글로벌 대기업을 위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CES는 스타트업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경쟁자보다 먼저 노출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회를 CES가 주기 때문에 그것들에 발현되는 모습이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이고 CES 참가 업체가 나와서 스피치하는 무대이고 MOU를 맺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라스베가스 다양한 공연장, 호텔, 레스토랑을 쓰면서 바이어 미팅할 수 있게 도시 인프라를 네네. 그 라스베가스 관광공사가 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를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온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CS의 본질을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스타트업들이 왜냐하면 대기업은 전시 안 나와도 됩니다. 네네. 전시를 뭐하러 나와요? 다 TV, 라디오 광고하면 되지. 근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노출이 되어야만 네네. 비즈니스의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의 마케팅을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CS 같은 그 전시회가 특히나 뭐 유레카 파크든 이노베이션 어워드든 그런 스타트업을 위한 기회를 자꾸 네네.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이 CS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시네. 매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한테 키워드 몇 개만 받으면 네. 만들 수 있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행사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대표님이 라스베가스 가실 때 사다 달라 할 걸 이거 괜히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네. 한 몇 주가 걸렸어 오는 아, 동안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네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삼박자가 잘 맞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구를 위해서 안정된 자금과 정책이 수반이 돼서 항상성을 가진 조직이 구성이 되고 오랜 동안 고민을 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지금의 CES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CS가 뭐 잘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된 행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이에요? 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절에 합이 딱 맞는 타이밍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잘 타서 올라가고 하는 구조를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걸 타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 이 책을 보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도 CS를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는 게 라이센스를 주고 사오는 건 사실은 이제 서양인 체형의 옷을 사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한테는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이런 옷을 사오는 것보다는 그 디자인을 이해했으니 디자이너의 스피릿을 이해했으니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우리가 만드는 네.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느냐 또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특히 이제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맞아요. 장이 바뀌면 철학을 끌고 갈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CS가 계속 발전하는 이유도 누군가 계속 끌고 왔기 때문인 맞아요. 거죠. 그 CTA라는 조직 자체가 끊임없이 IT를 고민하는 단체이고 맞아요. 협회이고 네. 사실 CS는 일주일이지만 그 CS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고민하고 아젠다를 던지고 그런 어떤 트렌드를 자꾸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네. CS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네. 그 3, 4일 하기 위해서 뭐 3개월 반짝하다가 또 해체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쇼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그런 거 계속 좀 지원도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네네. 그런 좀 조직이나 리더가 네네. 저는 나와야 글로벌 전시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브런치에다가 CS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몇 가지 몇 개 써놓고 답을 안 써놨어요. 네네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항상성이 담보된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CS를 바라볼 때 왜 제가 자꾸 저는 그 키워드들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따라하는 순간 실패가 자명하다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정말 지속성 있게 항상성 있게 세팅을 해내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새로운 아젠다를 집어 던져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고 또 올해는 무슨 키워드로 또 올해는 무슨 키워드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좀 스피디한 결정과 R&D 이게 다 수반이 된 이런 네. 조직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사실 저는 그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면 자금 지원이든 뭐든 정책 지원이든 거기다 집중을 하면 저희는 언젠가 좋은 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1년, 2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런 전시회들은
계속 그 트렌드를 기획자가 알고서 한 발 먼저 던져야 사실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조직이나 담당자를 계속 바꾸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담당자 한 명이 다 하잖아요, 전시회를.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좀 그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네네. 자신이나 네네. 좀 다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글로벌 쇼를 뭐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100% 동의하지만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려한 겉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남자들한테 유행한 게 뭐였냐면 이태리 사람들이 입는 양복, 네네네. 그 성인 수트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이태리 사람들 몸에 딱 붙여서 입잖아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 정말 안 맞아. 체형이 좀 다르지. 체형이 너무 다르니까 네, 네, 네. 너무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뭘 가지고 온다고 생각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본질을 가져오는 네, 거지 네. 그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운영 네. 방식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또 본질을 가져와야 된다는 네, 네. 생각이 또 오늘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해주시면서 또 강력하게 드네요. 네네. 네,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찬찬히 바꿔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는 순간 우리도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도 한국에 있는 저 전시회랑 똑같은 뭐 무슨 전시회 베트남 하고 싶다 무슨 전시회 인도네시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까지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지금 뭐 한림대학교도 이제 글로벌 전시회 기획과정도 생기고, 네네. 뭐 저는 사실 교수님도 이제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보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세대가 또 이제 굉장히 이쪽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전시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쇼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잘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줘야 오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은 진짜로 그 경험, 체험, 또 어떤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어떤 도시가 됐건 로컬 문화가 됐건 융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시에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 학기 수업 준비 열심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또 CES 리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끼리 지금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세상과 소통이 되면서 조금 변화의 길들이 트였으면 하는 게 저도 현업에서 한 몇십 년 일하고 또 우리 대표님도 현업에서 몇십 년 일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술 먹으면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제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뭔가 단초들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231차 매기 프로젝트 CS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